4월 연설 이후 꾸물꾸물 내리다가 미친듯이 상승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역사적 최고점까지 갱신해 버렸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비해 다소 빌빌거리고 타 알트코인은 가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런 의문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급 대격변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대생 차설입니다. PPI 이후 내리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파월의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등장한 이후 다시금 코인들이 미친듯이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고점을 갱신했고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단기 반등일 뿐이고 이제 지옥 갈 일만 남았는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매매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후속 관점, 네 번째 목차 매매할 때의 마음가짐, 위 네 가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후속 관점을 설명드릴 거고, 위아래 크게 흔드는 장세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을 분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철학과 인사이트를 담아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매매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PPI 이후 큰 눌림이 나왔을 때 3일봉 22평의 지지를 기대하고 상승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추가 하락이 나오며 3일봉 22평을 이탈하고 마감해 주었고, 저는 기준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116.8K대의 롱 포지션을 약 113K 부근에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000불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오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시금 반등이 나와 아쉬움이 남는 매매가 되었네요. 혹여나 저의 관점을 참고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제 매매 복귀를 보신 분들은 그냥 존버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매매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보고 경험한 결과 지나고 살려준 기억에 의존하여 매매하게 된다면 후에 정말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 모든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기준 아래에서 항상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역시도 금방 복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금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맞든 틀리든 명백히 인정하고 그 과정을 항상 그러하듯 새벽까지나마 매일매일 투명하게 남기겠습니다. 이런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 애쓴다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 영상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미 한 차례 엇나가고 영상을 올리는 터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공유드려야 하니 소신있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는 또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상승을 보는지, 어디까지 상승을 보고 어디가 이탈되면 관점 폐기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3일봉 22평의 재진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 저는 3일봉 22평의 중요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3일봉 22평이 중요한지 이를 먼저 검증해 드리면, 3일봉 22평이 이탈된 후 쭉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다가 돌파된 후 약 4달간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며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유효성 평가가 가능하지만 얼마 전 22평이 이탈된 과정 속에서도 유효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두 캔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일봉 22평은 약 114.7에서 115K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구간들을 확대해서 보면 해당 구간에서 반등도 저항도 명확히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3일봉 22평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3일봉 22평을 이탈했다가 단 한 캔들 만에 이전 음봉의 거래량을 먹어주며 말아올리는 캔들이 등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3일봉 22평을 다시금 돌파하고 마감해준 상황 때문에 저는 아래로 터트린 움직임이 페이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으며, 아래를 털어냈으니 다시금 상방으로 틀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매물대 심리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을 보았을 때 명확히 보이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빨간 매물대인데요. 보실 수 있듯 쭉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나오고 저항을 받은 뒤 하락이 나왔던 명확한 매물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다시금 이 매물대로 붙인 뒤 소폭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간대에 다시금 붙였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냐? 자, 이러한 매물대 구간에서의 심리를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명확한 매물대 구간에 오게 된다면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저항을 예측하게 될 겁니다. 즉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며, 더불어 매물대이기 때문에 물려있던 롱 포지션들은 본절 구간에 왔으므로 롱 탈출을 감행하겠죠.
여기서 그대로 지옥을 간다면 세력들이 친절하게도 물려있던 개미들의 롱 포지션을 친절히 탈출시켜주고 숏 포지션 진입 자리까지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도 올리는 것도 세력들 입장에서 돈이 드는 행위인데 굳이 막대한 자본을 써 개미들 좋은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지옥을 보내버리는 것은 동선 낭비 그 자체라는 것이죠. 즉 저는 이 매물대를 돌파할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자리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결국 돌파하며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유동성 흡수입니다. 먼저 유동성 흡수라는 개념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떠한 방향을 가기 전 개미들이 충분히 많이 스탑로스를 걸어놓을 구간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터뜨려 물량을 확보하는 행위를 유동성 흡수라고 합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쭉 하락을 하며 이전 저점 구간을 아주 소폭 따고 미친듯이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이 과정 속 단기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유동성 흡수를 근거로 하여 익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흡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저는 충분히 많은 손절과 유동성 흡수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승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은 추세의 지속과 전환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락 추세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등장하고 상승 추세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가 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PPI 이후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어제의 파월 연설 이후 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구조를 완벽히 돌파해 주었습니다. 즉 하락 추세의 돌파가 발생해 주었고 추세 전환의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가 깨지면 관점 폐기냐, 이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 저는 앞서 설명드린 총 4가지를 근거로 하여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 알기 위해선 역시나 큰 근거이기도 한 3일봉 볼벤을 봐야 하는데요. 이 볼벤의 중단이 22평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볼벤의 상단 구간인 최소 122에서 12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폐기 구간은 역시나 명확합니다. 바로 네 번째 근거였던 다우 이론을 보면 되는데요. 다우 이론상 하락 추세를 붕괴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 저점이 관점 폐기의 구간이 됩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후속 관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위 세 가지 알트 모두를 다뤘었는데요. 여전히 해당 알트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이 있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알트들이니 각각 심층 분석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이더리움 관점을 간단히 복귀해보면 저는 이더리움이 이 역사적 최고점을 아주 살짝 깨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데 이 고점 구간은 반드시 깰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깨주었습니다. 그리고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 현재도 관점의 개가 동일합니다. 저는 당연히도 이더리움 현물을 단 한 차례도 팔지 않았으며 여전히 홀딩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의 메인 매물대였던 이 4,000 부근대를 돌파해주고 이 구간에 리테스트까지 해준 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최고점을 높여준 상황. 즉 이더리움은 현재 구간에서 여타할 매물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발산이 어디까지 나올지 현 시점에서 섣불리 예측하고 미리 고점을 예측한 뒤 던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는데 너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말해줘.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수차례의 영상에서 거듭하여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더리움의 중요한 자리를 예측하기 위해선 이 빗각을 그려야 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은 빗각이에요. 이 빗각을 두 차례나 지지해 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탈된 뒤 큰 하락이 나왔으며 심지어 2024년의 고점을 다소 정확히 예측해준 빗각이었죠. 저는 줄곧 주장하듯 이 빗각 부근대까지 붙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기준 해당 구간은 6,000달러 부근대입니다. 아직까지 고점을 미리 예측하고 팔 이유도 없으며 팔 근거 역시 없습니다. 때문에 전 역시나 홀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다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역시 지난 영상과 궤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솔라나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 횡보하고 위 따고 아래 따고 상승하는 아주 아름다운 스리마켓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 솔라나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팔아야 하냐 라는 질문이 쏟아졌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연히 패턴 진행 중에 있고 팔 이유가 없다라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석적인 3마켓 패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는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관점 동일하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였습니다. 마지막 리플입니다. 리플 역시나 솔라나 이더리움처럼 떨어지는 구간에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현재 구간도 이더리움보다 잘 못 가니 솔라나보다 잘 못 가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리플 일봉을 보세요. 이더리움보다 못 간다고 욕을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무튼 그건 그거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면 4시간봉에서 지난 영상과 역시나 생각이 동일합니다. 2차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진 뒤 다시금 붙이고 현재는 아래 구간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이 매물대에 다시 한번 붙여준 이상 저는 결국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으며 관점 변동 없단 점, 이 점 재차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목차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차, 매매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요 근래에 워낙 위아래 흔들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많이들 힘드셨을 건데요. 현물러분들과 선물러분들의 입장을 나눠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 큰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될 거니 꼭 들어주시고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물러분들, 이번 장세에 내가 위아래를 다 발라먹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매를 잘하신 겁니다. 돈을 벌었으니 잘한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내가 억지로 청산 걸고 존버해서 먹었다? 이건 적어도 제 기준 잘못된 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결론적으로 위아래 박스를 그리며 크게 모든 포지션들을 살려주고 있지만 정말 1년에 한 번은 한쪽 포지션을 단 한 차례도 살려주지 않고 지옥 끝까지 짜낸 장세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만약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든 버티면 먹여준다 라고 전제를 깐 뒤 매매하게 된다면 정말 단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어버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확률이 낮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낮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특히 선물시장에선 적어도 살아남아야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고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 기회마저 박탈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손절을 안 하고 모조리 다 마칠 수 있다. 그럼 베스트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맞고 틀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기준에 따른 매매를 강조드리는 것이고 앞서 후회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선물러분들 중 이번 장에 저를 포함하여 위아래 흔들기에 많은 고생을 하셨을 듯한데 부디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물러분들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현물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설령 강하더라도 좋은 약일수록 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제발 좀 앓는 소리 그만하시고 현생 살면서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10% 20% 왔다 갔다 한들 대다수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데 차트 보면서 고사 지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매집 선언을 하고 실제로 처음 맞아가면서 물릴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 아래 구간은 당연하고 특히 2000달러대 유독 욕과 조롱과 곡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매수하고 물려있던 카톡방에 계시는 이더리움 홀더 분들께 다 오르고 나서 요즘 좀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다 팔았는데 너무 올라서 짜증난다 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현물하시는 분들이 매번 1, 2%에 간다 떨어진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으니 홀딩할 수 있는 것도 홀딩 못하고 좀만 올려도 냅다 팔고 결국 또다시 고점에 물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단기 고점에 팔고 단기 저점에 사고를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말립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못합니다. 현물하는 입장에서 현재 장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1, 2%의 마음이 흔들리면서까지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선물에 비해 현물은 압도적으로 생각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좀 천천히 봅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3일봉 22평의 재진입, 다우 이론, 매물대 심리, 유동성 흡수를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이더리움 안 판다. 셋째, 솔라나 리플 냅둬라 좀. 넷째, 선물하시는 분들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자. 현물하시는 분들 제발 좀 기다려라 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리저리 변동성 강한 장세에 다들 멘탈 꼭 붙들고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차솔이었습니다.